몇 페이지인가요? 57페이지 34개송. 예. 자, 다 책 펴셨어요? 순간 맨 처음과 같은 마음이 이것이 허물이라고 알아차리듯이 그때 나는 나무 토막처럼 굳건하게 머물 수 있으리라. 여기에 순간 맨 처음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간 먼저 지금 얘기한 산만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부정지,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 그죠? 정지라는 것은 자기가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죠? 자기가 순간순간 알아차림이라 그랬죠, 그죠? 바른 알아차림인데, 우리가 이를테면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아이고 돈을 얼마 안 남았구나, 100원짜리를 갖다 110원에 팔아서 아주 10원밖에 안 남았구나, 그거는 정지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정지는 아니에요. 바로 알아차림이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또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요즘에 정지가 되었다고. 뭐 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뭘 했으면 집안에 돈이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았다고. 그건 정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억하는 것이지. 그건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법에 따라서 지금 바른 진실로 살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갖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런 것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이게 바른 알아차림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지 고집과 지 탐욕심과 지 분노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걸 정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정지가 되어져야, 바른 알아차림이 되어져야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 안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바른 알아차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순간 먼저 산만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탐욕심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분노심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과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것이 허물이라고 딱 바로 알아채면, 그죠? 허물이라고 알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것을 이거는 허물이다, 무엇 때문에 이게 허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채면, 그죠? 알아채면 자각이 된 거고, 자각되어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는, 그 다음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가 거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스톱이 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물이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잘못된구나, 그러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잘못되었으니까 하고 자꾸 또 뭘 하면 안 돼. 그건 딱 스톱해버려야 돼. 그게 나무 토막에 비유한 거야, 나무 토막. 나무 토막은 그대로 그냥 토막이니까 앞뒤 없이 딱 잘라놓으니까 이파리도 더 나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나무 토막처럼 움직여요. 우리 같으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딱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싶을 때는 그 업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죠? 스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막처럼 굳건하게 머물 수 있으리라. 굳건하게 머물러야 된다. 내가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판단이 정확했으면 그건 아니 옳시다 하고 딱 서야지, 그죠?
나무 토막처럼. 그래서 이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스톱하고 아니어야 돼. 그 계속 뒤에 뭐가 자꾸 나불거리게 되고 또 그게 그 말에서 또 말을 낳고 그 행동에서 또 행동을 낳고 그 생각에서 또 다른 좋지 않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나무 토막처럼 된 게 아니라 그냥 물처럼 계속 그냥 흘러가고 불처럼 계속 타게 돼 있단 말이죠.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알아차림은 그치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도 그런 바른 알아차림을 잘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정해서 우선 크게 흐르는 것을 갖다 그치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알아차림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안에 계속 내용 아시겠죠? 네. 쓸데없이 산만하게 쳐다보는 것을 결코 나는 하지 않으리라. 언제나 마음을 모아 시선을 아래로 모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 다니면서 또는 앉아있으면서나 제일 문제가 되는 눈빛이 뭐냐면 그냥 희분덕 여기저기 쳐다봤다 내려다봤다 옆으로 봤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수행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야. 수행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게 자꾸 산만하게 이것저것 쳐다보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서 내 눈이 칩 떠졌나? 맨날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칩 떠져서 뭐 맨날 누구고 싸우려고 지금 습관이 많이 들어서 그래. 싸우는 습관이 많이 들어. 눈은 좀 살풋 내리떠야 돼. 한번 내리떠볼까? 예? 눈은 살포시, 그러다가 조르라는 얘기 아니고, 한국 사람 또 눈이 작아가지고 내리떠라 그러면 감아버린 거고 똑같아가지고. 살포시, 내리떠. 그러니까, 이 내리떠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라는 얘기 아니고, 뭐냐면, 이것저것 산만하게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다지 마라. 그러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자꾸 생겨. 이게 아주, 명상하는데 가장, 기본 자세들이에요. 다니더라도 그렇고, 앉아있어도 그렇고, 앉아있을 때도 반듯하게 앉고, 또, 다니더라도 반듯하게 다니라. 반듯하게 다니는 것은 발걸음은 큰 황소 걷듯이 뚜벅뚜벅 걷고, 또, 눈은 호랑이 눈처럼, 호랑이는, 상대가 앞에 있을 때 절대 자기가 지금 걸어가더라도 딱 그것만 눈은 딱 거기다 맞춰놓고 걸어. 호랑이 그냥 뒤로 획 돌아보거나 그러질 않아 잘. 호랑이는 돌아볼 때 꼭 몸 전체를 돌려서 바라보게 돼 있어. 뒤로 그냥 목고개만 돌려서 바라보게 돼 있어. 그래서 뭘 할 때 획 제끼고 이런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럼 목 디스크 걸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양반집에서 옛날에 품행을 갖다가 잘 닦았다 그러면 참 선이 곱고 행동하는 선이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다운데 그냥 마당새처럼 살면 함부로 히딱히딱 하고 그릇도 다 히딱히딱 다 깨고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산만하게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정신이 자꾸 출렁거려져서 자꾸 불안하게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명상한다, 할 때 집에서 명상하면서 반듯한 자세로 하고 또, 걸어 다닐 때도 좀 반듯하게 걷고, 눈빛도 반듯해야 되고, 또,
아주 또 걸어다니는 그 품행도 그냥 방정맞게 그렇게 그냥 뒤꿈치도 닿지도 않고 후닥후닥 쫓아다니면 그 못 쓰, 애들 다 배웠어도 못 쓰고 그렇게 하면 정신이 크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맡겨놔도 그런 사람들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아주 옅은 모습들이 돼요. 좋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밥 먹일 때도 이를테면 예를 든다 그러면 밥 먹일 때 의자에 앉혀서 먹이는 거고 밑에 바닥에 앉혀서 먹이는 거고 나중에 오래 해보면 전혀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막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숟갈 들고 뒤에 따라다니면 그거는 아무데게도 쓸데없이 돼. 애들. 밥 먹는 것으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이를테면 애가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밥 숟갈 뒤에 들고 따라다니면 애들이 나중에 그 심성이 부모를 부려먹는 심성이 생기고 또 산만해져가지고 밥 먹는 것으로서 이게 그 버릇이 안 들어서 아주 나중에 성격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그 식당을 정해놓는 것이 뭐냐면 딱 그 자리에 오면 딱 반듯하게 앉아서 먹는 방법. 의자를 안 하고 식탁을 했다. 그러면 딱 앉아서 먹는 방법을 갖다 하루에 3번씩 가르친다 그러면 그 얼마나 1년 같으면 한 1000번 정도 1000회를 1시간씩 한 50분씩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한 참선이 그 명상이 돼. 안정감이 온단 말이야. 그럼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밥 안 먹는 것은 딱 그냥 그 지가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 엄마가 정 때문에 줘서 그 자꾸 따라다녀서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지. 딱 앉아서 엄마도 딱 안고 엄마가 뺑뺑 돌아다니면 애도 돌아다녀. 그래서 엄마도 딱 안고 너 여기에 밥 안 먹을 거냐? 안 먹으면 엄마가 치운다. 진짜 치워야 돼. 한 5-6번만 치워버리면 배가 고파서 옆에 앉으면 진짜 배고파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탁 옆에 차고 앉는다고. 버릇을 그렇게 이제 들여야 돼. 그렇게 해야 안정이 돼지는데 요즘 애들 뭐 귀엽다고 밥 숟갈을 밖으로 두고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러면서 지네 엄마 중풍 걸렸을 때는 또 밖으로 안 들고 다니대. 아주 못돼 먹었어. 그래서 애들도 우리가 아주 망나니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제 저 부모가 나는 그렇게 망나니 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망나니 되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각감이 없어서 그래. 자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컸다. 별 큰 사람 안 돼. 결국은 전에 엄마 아빠가 다 망쳐놓은 일이지. 뭐 유전인자 받은 것은 뭐 둘째치고 그거는 이제 본성적인 거니까 본성질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후천적으로 기르는 것도 그게 엄마 아빠 잘못 만나면 개판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이런 경제를 보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적용이 안 되면 안 돼. 그냥 애들 무조건 방방 뛰고 그냥 잘 미고 살만 찌우고 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안에 심성에 많이 안정되고 안정돼야만이 마음이 가라앉고 관찰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서는 안 생겨. 응시하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끔씩 주위를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 눈길에 들어오면 어서 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앞에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명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명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서서 이렇게 걸으면서도 고요히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명상하면서 조용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면 그 응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한 것이 있다면 그 집중하다 보면
몸이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이 좀 아프고 그러거들랑, 좌우로 이렇게 좀, 이럴 때는 좀 둘러보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가끔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우로 보면서 목을 풀 필요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한답시고 누가 봐도 모른 척하고 앉아있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상대편이 놀래거나 상대편이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조용히 눈도 풀고 또 다시 자세도 풀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단 말이야. 근데 보통 공부도 명상도 잘 아는 것이 하는 척 하느라고 딱 남 올 때 모르는 척하고 딱 앉아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도 명상하고는 다르지만 집에서도 영감이 들어온 걸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는 성질 났을 때죠. 그죠? 뿔났을 때 그렇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라. 그게. 심리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게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집이 한 5,000평쯤 돼서 저쪽 끝들이 어디 들어오는 걸 모르면 몰라도 집이라는 게 손바닥만 하는데 손바닥만 하는 데서 들어온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 되나? 그래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 모르는 척하고 탁 앉아있거나 그냥 거룩하게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으니까 명상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예?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몇 번 사방을 둘러보아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땐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한답시고 눈 쫙 내리감고 걷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지금 지가 어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어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는 없어. 차라리 호랑이로 들어가도 요 정도라도 하면 좋지. 없어. 너무 힘들게 그렇게 둘러봐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이, 강력했을 때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요 눈이 요렇게 됐고, 미국이 강력할 때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요렇게 됐고, 일본, 또 눈치 보느라고 요렇게 됐고, 그래서 눈이, 미국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쪽 가면 돈 벌겠다 싶으니까 눈이 미국 쪽으로 그냥 다 뿅 튀어나왔어. 전에 친일을 한 사람들은 일본이야 먹고 산다 그러고 또 일본 그러면 다 일본 말 다 배우고 가서 일본에 가서 또 어디 와 세다 대학 나왔다고 그래갖고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센 사람이다 세다 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해갖고 지금은 어디 저 물 건너가가지고 무슨 하품 나오는 버더 대학 나왔다고 또 그래서 자꾸 그래야 간판이 따지고 그거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눈치를 이렇게 잘 봐.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구역질 나는 것이 우리가 명나라를 4대 섬기고 살았는데 감히 누가 명나라에 대해서 독립하자고 한단 말입니까? 조항조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효종 같은 경우도 중국을 칠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칠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4대 하는 그 4대주의자를 없애야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라고 견제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을 4대하고 우리는 일제 때는 친일을 일본을 4대하고 지금은 미국을 4대하고 그러면 4, 3, 12, 12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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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그 눈치를 이쪽 그렇게 잘 봐. 눈치 보는 것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눈이 좀 나았는가 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눈이 좀 나아서 눈 나온 게 배기 싫어서 아이라인을 이 눈에 여기에 그 후퇴색을 칠을 하는가 봐. 푸른색을 얻어맞은 것처럼. 응시하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집중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그 명상하다가도 이렇게 주위를 이거 아니지? 길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방을 또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나갈 땐, 요거 그 명상하는 모습들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나갈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 또 뭐 물건 떨어뜨리고 갔는가, 그것도 이제 그거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돌아보는 거고, 또 뒤에 무슨 다른 위험이 내 뒤에 따르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앉아서 일어날 때는 꼭 뒤를 한번 이렇게 살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하는 자세예요. 이게 전부 다 생활하는 자세인데, 생활하는 자세가 명상하는 모습의 자세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뒤를 잘 살펴보고 가거나 혹은 올 때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을 알아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볼 때도 어디 가서 여행을 소풍을 갔다 그러면 뭐 한 반이 소풍을 갔다 오면 뒤를 안 살피고 오기 때문에 쓰레기도 잔뜩, 그죠? 뒤에 무슨 잃어버린 물건도 많이 있고, 또 누가 뒤에 떨어졌는지, 누가 다쳤는지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잘 살펴본다. 그러니까, 요게 계단 같은 경우는 나갈 때도 항상 앞뒤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또 뒤에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상중과 어디 앞사사고 있죠, 그죠? 그거 앞뒤 하나도 안 살핀 것 때문에 온 거죠, 그죠? 살피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가 조금 느긋하고 앞뒤를 살핀 것이 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백 명이 압사당하는 일은 안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회교를 배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삶의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해야 할 것을 준비한 후에도 때때로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 이게 뭔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를 다 해놨냐 그러지만도 요게 시시콜콜한 얘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하면 정신 자세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정신이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서 결국은 내 마음 자세가 방탕하게 되고 방일하게 되고 지멋대로 놀게 되기 때문에 몸도 이게 몸을 신구의 삼업 가운데 몸을 간수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상태는 지금 내가 어떠한가라고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그 얼굴을 이렇게 단장을 아주 잘 이렇게 간수를 하는 것도 지금 내 몸 상태를 여러분이 그냥 화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몸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여기 나올 때도 여름에 가니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아주
춥더라. 다른 사람들은 안 추운가 보더라. 그러면 내 몸 상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추우니까 내가 쇼를 하나 갖고 와서 살짝 덮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자기에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에어컨 끕시다! 그럼 다른 사람은, 더운 사람은 켜놔야 되겠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데서 시비가 일어나. 그래서 흩어져 버린다고. 사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어떤가 하고 살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항상 내 몸 상태가 잘,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집을 마련할 때도 자기 몸 상태와 가족의 몸 상태를 갖다 살펴야 돼. 그 대부분이 뭐냐면 아파트가 요걸 사놓으면 얼마가 오른다더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문 땡땡 잠궈놓고 어디 잘 돌아다니기 쉽겠다 그거 하고 그저 밥에 먹기 그냥 금방방 쉽겠다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 아파트는 지금 우리 가족의 몸 상태와 가족들이 이런 집은 가족들이 그래 위험하지 않고 또 따뜻하고 주변 조건이 좋은가 이런 것을 갖다 살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강남 같은데 아파트 줘도 그건 못 살아. 왜 못 사냐? 내가 제일 많이 먹고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콧구멍으로 먹고 사는 공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더러운 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제일 많이 먹는 것이 맛이 없어서 못 살아. 두 번째, 물도 맛대가리 없어, 그죠? 그러면 돈 주고 사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 버는 일이 없는데, 가서 돈 주고 물 다 사다 먹어. 그거 못 살아. 그 다음에 아주, 그게 성냥갑 같아가지고, 집이 수행하는데 아주 그 아파트에 살면 생각이 탁해지게 돼 있어. 왜냐면, 위에도 뜻이고 아래도 뜻이니까. 그래, 나는 지금 여기에 살다가 아파트에 가서 1시간쯤 있으면 그냥 머리 열이 나버려. 후끈후끈해가지고. 위에가 뜨시더라고. 그 집은 위에가 좀 쌀랑하고, 그래, 머리는 쌀랑하고 밑은 따시면 되거든. 그 온돌방이 그래서 좋은 거거든. 그 아파트는 온돌이 아래 위로 깔려가지고 말이야. 그게 공부하는데 전혀 안 맞는 집들이고. 그래서 그건 줘도 못 살겠더라고. 팔아다가 딴 데 썼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을 고를 때도 그래 우리가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살 수 있는 곳인가. 집이 작더라도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살 수 있는 곳인가. 우리 애들이 위험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걸 좀 살펴야지. 살필 때 내가 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도 아파트가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되면 얼마 되고 뭐 이제 살면 편리하고 뭐 안 편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살아. 그러니까 그 집들을 바라볼 때 그래 욕망으로 구성한 집이구나. 그것밖에 안 보여 나는. 그 멋대가리도 하나도 없고 뭐 무슨 아파트 백동 매도 그게 세상에 뭘 외울 때 숫자로 외우는 것 같지 그게 어쩔 수 없이 숫자로 생각했지만 집에도 그래도 간판을 뭘 좀 하나 딱 따라서 우리 집은 이때 뭐 무슨 뭐 여러분 다 나이가 40 다 넘고 그러면 다 당호 자기가 시집장가가서 집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재산이 좀 돼지고 옛날에는 좀 자기 걔네가 좀 반듯해지고 이러면 그 자기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 당호, 집당자 당호를 짓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아파트 앞에 우리 집은 말이야 무슨 당 하고 뭐 당호라도 좀 지어 놓든지 말이야. 집이라고는 아파트 가보면 매도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 살던 집이 아파트 이제 한 30년, 20년 돼서 다 뜯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응? 오죽헌 얼마나 좋아. 오죽헌. 누가 전에 그러더라. 오죽했으면 오죽헌이라고 지금.
이제 금정오자, 까마귀 오자, 금정오자, 까마귀 오자, 오죽이거든. 금정대가 있는 집이다. 금정대를 좋아했던 모양이고, 대 기상 가운데 금정대 기상을 갖다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 당호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정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없고, 화장품이면 뭐 화장품헌 그러든지, 뭐 화장품당 그러든지 하여튼, 그렇게라도 뭐 집을 갖다 지어놓으면 뭐 그 집 주인은 화장품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거라도 알지. 응? 그러니까, 그런 사는 멋대가리가 없어, 그죠? 가자 욕심 부리면서 돈 벌고,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 보고서 끼덕거리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다 간다 그러면 이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망스럽게 그지없어. 응? 그래서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점검해야 할 것을 준비한 후에도 때때로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병 이런 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내 몸 상태가 지금 헐떡거림으로 지금 가득해 있는가? 안 그러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굉장히 아주 산만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 그렇게 살펴봐야만이,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알아차림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뭐 어째서 내가 지금 문제가, 성질이 났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성질 났으니까, 이런 행동을. 성질 났을 때는 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피해야 돼. 왜냐면 성질 독기가 나오니까. 성질이 났을 때는 좀 자기 혼자 조용히 이렇게 그냥 산책을 조금 하든지 마음을 갖다 화가 났을 때는 사람들 없는 데서 좀 조금 지나고 나면 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죠. 성질 났는데 자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계속 더 성질이 나버려. 자꾸 이제 성질에다가 플러스 요것까지 합해져가지고 한다든지, 에라이, 술 먹으러 가자, 그래 버린다든지, 뭐. 그래 버리면 그냥 망가진다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알아차림으로써 살펴가는 과정입니다. 에? 과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미친 코끼리란 놈이 법이라는 마음의 큰 기둥에서 풀리지 않게 묶어놓고 그와 같이 모든 노력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미친 코끼리처럼 날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친 코끼리나 술 먹인 코끼리는 그게 왜 코끼리에다 비유를 했냐면, 인도니까 코끼리에다 비유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끼리가 힘이 엄청 세.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 몇십 톤 나가는 게 그냥 미쳤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나무도 이게 막 받아버리면 이렇게 이 몇십 년 나무가 뚝 부러져 버린다니까. 나무가 뚝 부러져. 그 안 그러면 넘어져 버리든지, 큰 돌멩이 같은 경우도 그냥 휙 밀어버리면 그냥 굴러가 버리고. 이게 코끼리가 엄청 힘이 셉니다. 나는 태국에 갔는데 태국 민속촌에서 코끼리가 아직 한 2년밖에 안 된 코끼리야. 좀 작아. 작은 코끼리에 우리가 50명이 장정이 매달아서 끌기를 하는데 코끼리가 우리를 50명을 다 끌고 와버리더라고. 줄을 끌고 와버려 그냥. 하나 또 힘 안 들이고 씩 이러니까 그냥 50명이 우리가 줄줄줄 다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몇십 톤 되는 거 같으면 한 4,500명 달아놔도 휙 그냥 끌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엄청 힘이 세. 이 마음이 이게 산만해지고 방자해지면 이게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이상자 있잖아요. 그죠? 정신 이상자들 그 사람들 발광할 때요. 발광할 때 붙들라 그러면 장정이 너댓 명 되더라도 잘 안 돼. 그게 막 미친 마음이니까 이상 힘이 막 나와버려. 이상한 일. 또 좋은 쪽으로 마음을 써도 그렇게 코끼리처럼 엄청난 힘을 갖다 좋은 쪽 힘도 발휘할 수 있어. 나쁜 쪽으로 써도 엄청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에 미친 코끼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그 발광하는 코끼리 모습, 그죠? 우리 마음의 모습을 미친 코끼리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로 묶어야 되느냐 하면 잘 이 마음이 발광하는 것은 법으로 따져봐야 돼. 이게 맞나 안 맞나. 법으로 묶어야 돼. 법이라는 코끼리로 딱 묶어야 돼. 마음의 기둥에다 딱 묶어야 돼. 마음의 기둥에다 딱 이렇게 묶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그 중생심이 일어나서 발광하는 것은 어디다 묶어야 되느냐면 딱 법이라는 마음의 기둥에 지금 이거는 알아차리면 우리가 딱 관찰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법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그 법이라는 것으로 견주어 볼 때는 억념, 정념, 바른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바른 기억,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배운 바른 기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추어 보니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기둥에다가 그 성난 코끼리를 갖다 기둥에다 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야 다른 중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피해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풀리지 않게 묶어놓고 그와 같이 모든 노력으로 점검해야 돼. 그게 풀리면 안 돼. 담배를 끊으려고 그랬으면 그래 알아차림으로 딱 자각하면 담배라는 게 이게 안 좋구나. 그래 이래서 안 좋아. 그래서 안 피워야 돼. 그러면 딱 그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그 의지력을 강하게 이렇게 해서 그 말뚝이 강하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거기에 꽃비를 묶을 때 풀리지 않게 묶어야지. 조금 가다가 친구가 한 이틀 지났는데 한 대 피워라 그러면 안 피울라 그랬는데 이분만 피우고 안 피우지 뭐. 그러면 그건 풀려버린 꽃비란 말이야. 꽃비가 풀려서는 절대 안 돼. 꽃비 풀린 망아지 그러잖아요, 그죠?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게 절대 그런 것을 우리가 탁 잡아매었을 때 꼼짝 못하게 탁 잡아매 버려야 돼. 그렇게 묶어놓고서 이게 지금 잘못된 놈이구나 하고 점검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자선하고 앉아있을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서서 움직일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지금 밥을 먹을 때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내 욕심으로 어거거거 먹고 앉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먹는 것이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먹는가? 안 그러면 내가 태국에 가서 뱀을 한 20마리 먹고 왔다. 그거 어디다 썰러 먹을까? 곰을 갖다 뭐 곰을 썰개를 다 빼가 먹었다. 그거 어디다 썰러 먹어? 응? 그 전혀 자각함이 없으니까 생명도 죽이게 되고 그 에너지를 그 소중한 걸 섭취하고서도 딴짓거리 하려고 먹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자각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못 먹지.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위, 행동, 생각 이것이 지금 법다운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런 경전을 안 배우고 정확한 기억을 안 갖고 있으면 그걸 점검을 못 해.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도 법회를 보다가 쭉 살다 보면 이러저러게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법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쉬면서 내가 지금 나태심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그런 것을 갖다 체크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로 인해서 공부하는 힘이 약해져 버린다고.
다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산매로 노력한다는 것은 순간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의 집중, 산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산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그 산매를 이룩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집중되어진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또 알아차림의 생각들을 갖다가, 이게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법회를 여기에 본다. 그것도 결국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내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 자꾸 잘라나가는 거잖아요. 잘라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계속 부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명상을 한다든지 또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산매가, 그런 집중이, 그런 의식이, 그런 알아차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란 말이에요. 자기가 게을러지는 거라든지 잘못되어지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그 행동에 항상 근원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떻게 지금 무슨 짓거리를 생각이 하고 있는가, 어떤 어두운 생각과 어떤 안 좋은 생각과 어떤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 마음을 점검을 딱 해서 아닐 경우는 아니다 하고 딱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관찰해야만이, 행동의 관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으로 내가 마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과 축제에 관계하여 만일 계속 할 수 없다면 편안히 쉬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시를 할 때는 계율을 평등하게 두도록 설하셨다. 두려움과 축제의 관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임에 갔을 때 조금 그 편치 않은 모임 있죠, 그죠? 편치 않은 모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아주 신바람 나는 모임도 있어. 동창회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노래방에 가자, 그런 것도. 또 어디, 사흘 밤낮으로 노는 데 가자, 그런 데. 또 여행을 가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별로 편하지 않는 모임에 갔거나 아주 즐거운 모임에 갔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윗구절이. 그러니까 만일 계속 할 수 없다면 편안히 쉬어야 한다. 일어나지, 그죠? 이게 무슨 만일 계속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뭐냐면, 그럼 내가 두려운 데서 계속 그냥 있어야 되냐? 그럼 내가 빠져나 버려야 되냐? 또 안 그러면 신바람 나는 데서 내가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되냐? 빠져나야 되냐? 요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만일 힘이 없다면, 만일 계속 할 수 없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렇게 된 상황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놀러를 갔는데 아주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냥 아주 춤추고 논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저거 춤추고 그렇게 놀면
산만해 져버리겠다. 공무원에게 지장이 많다. 그럼 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요 편안히 쉬어야 한다. 좀 문장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왜 모르냐? 집에서 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 데 같으면 가지 마라. 아, 오늘 영감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야 될 자리인데 근데 미리 술 안 취려고 뭘 미리 먹고 간다. 미리 먹고 가도 술 안 취는 거 먹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술 안 취려고 그러면 안 먹어야 안 취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술을 갖다 막 퍼마실 텐데 사업상 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저녁에 그냥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발로 기어 들어왔다. 그럼 제정신이 아니잖아. 뒷날 아침까지도 몸 상태가 엉망이 되고 몸도 점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면 뭐 사흘날 그것 때문에 그냥 머리가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으면 쉬어야 돼요. 안 가야 돼. 응? 또 무슨 아주 애들 같은 경우도 무슨 요즘에 재밌게 한다고 동굴 같은 데서 귀신 푹 노는 그런 데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 놀래는 거. 또는 무슨 바이킹인가 뭔데 타고 가가지고 그 오줌을 쫄쫄 쌀 정도로 그렇게 겁나는 데를 갔다. 그걸 갖다 애들 태워야 그게 재밌다고. 아니 그 큰일 나요. 경기 들어요. 마음 약한 애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 그 안정된 마음을 기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해가 끼쳐지는 것들이지.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하면서 저거들도 타면서 고함을 고함 꽥 지를 때는 또 돼지 잡으려고 발 묶을 때처럼 그런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왜 타, 그걸 왜 하지? 재밌으니까? 제정신이 없는 게 재밌어? 그 제정신 없는 게 재밌다 그러면 정말 진짜 제일 재밌는 것이 어떤 게 될까? 제정신 정신병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내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건 나는 담배를 내가 그 출가하기 전에 딱 한 캡이 피워봤어. 그때 박하 담배야. 어머니가 피우라고 한 갑을 주셨어. 근데 한 캡이 딱 피우는데 두 모금 빠니까 머리가 팽 돌아. 그래서 요걸 왜 피우느냐고. 뭐 어른 됐으니까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피우지 마라 그랬어야 될 거야. 그러나 난 피워보니까 머리가 팽 도는데 머리가 팽 도는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다른 데는 몸이 다 아파도 내가 별로 좀 유쾌하지는 않지만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데 머리가 막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막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싫어. 이렇게 불 쬐고 앉았으면 머리가 떳떳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떳떳해지지. 그러면 머리가 짐이 해가 그것도 싫어. 차라리 추운 데 있는 게 낫겠다. 또 추워가지고 바짝 걸어가지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나는 싫어. 그러니까 머리도 보온을 잘 해가지고 머리가 항상 딱 맑아야 돼. 저번에 누가 아주 이게 음료수가 자기 집에서 잘 만든 거라고 줘서 홀딱 마셨더니 그게 알코올기가 5도 정도 있었던 거야. 없는 거 나는 몰랐더니 마셨더니 좀 있으니까 아이고 머리가 좀 묵직해. 요 알코올기가 있어 그랬더니 예 그게 뭐 좀 돼서 발효가 됐을 겁니다. 아 그러면 진작 이 얘기를 하지. 그게 머리가 무거워지는 게 아주 굉장히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주 엄청
도인이 돼가지고 술을 갖다가 두산에서 오비, 그러니까 나오는 거 술을 내가 다 마셔버리고 다른 사람이 못 마시게 할 정도로 내가 다 마셔버릴 정도로 그래도 마시고도 내가 머리가 안 무겁다 그러면 내가 마셔버리겠어. 근데 그거는, 차라리 공장을 없애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 살펴봐가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지금 공부는 내 정신을 맑히고 내 업을 갖다가, 좋은 선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럼 안 하면 돼. 핑계 대지 말고. 사업을 하니까 피워야 되고, 사업을 하니까 마셔야 되고.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안 돼. 그러면 나이 들면 화도 잘 나고, 인내력과 자제력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머리도 그냥 잘 잊어버리고, 몸도 그냥 간도 버금버금 썩어 있고, 나중에 간 경화가 왔더니, 그리고 암이 왔더니 수술을 해보려고 그래도, 수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좀 잘못돼가지고 도려내는데, 이게 드러내보니까 전부 다 버금버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네. 안 되죠.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걸 잘 살펴보세요. 그래도 안 돼도 귀엽고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보시를 할 때는 계율을 평등하게 두도록 설하셨다. 이게 뭐냐면, 요 얘기는 남에게 베풀 때도, 항상 그 계율을 평등하게 두도록 설하셨다. 그 얘기는, 베풀 때 그 룰이라는, 이거 남에게 베풀 때 룰이라는 것은, 우리 성가에서도 그래요. 이번에 다람살라에서 법회를 볼 때,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는데 스님들한테 스님들 공양을 했어요. 50루피 이렇게 이제 공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공양을 했는데도, 우리도 스님이니까 전부 다 똑같이 50루피씩 다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한테는 좀 위치가 있으니까 더 주고, 누구는 니는 어리니까 조금만 받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비구들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요즘에 좀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도 베풀 때는, 어디에 무엇을 베풀 때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다. 국가도 시의 혜택을, 복지 혜택을 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줄 수 있게끔 항상 평등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항상 평등한 생각을 갖고서, 평등이 아니고서는 보시가 안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여 그것을 짧은 시간에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수행을 하겠다, 또는 좋은 선행을 하겠다, 이게 여기는 악행 얘기가 아닙니다. 악행을 할 때, 도둑질을 할 때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선행이거나 수행을 할 때는 한 수행을 하도록 거기 집중해야 돼.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면, 지금 여러분이 석천사에서 배우는
이것만 해도 실천하기 어렵죠, 그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또 다른데 배우러 다닌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실천하는 거 지금 요걸 무지랑이 읽고 기약하고 지금 실천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많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또 뭐, 이거 배웠으니까 덮어놓고 또 딴 데 뭐 하러 다닌다.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안 돼. 뭘 한 가지 배웠으면 한 가지를 갖다 그걸 성취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내가 지금 예불문을 다 외워야 되겠다. 예불을 꼭 해야 되겠다. 예불을 외워서 다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다 될 때까지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거 하다가 반야신경이 좋다네. 그럼 반야신경 또 외우고. 천수경이 더 좋아. 그러면 아이고 반야신경 반토막 좀 외우다가 또 천수경 외우고. 그렇게 못 쓴다. 그게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반토막 하면 안 됩니다. 네. 잠도 우리가 반토막을 하면 안 되잖아. 잠도 하물며 잠도 자다가 딱 좀 피곤이 풀릴 정도로 딱 자고 일어나야 뒤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데 잠도 자다가 비몽사몽 반토막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 밥 먹고 나서 또 졸리고 그것도 또 비몽사몽 하고 나니까 점심 먹고 나서 또 커피 한 잔 할까 그래 또 졸리고 저녁 되면 잠 안 와버리고 우리 하얀 연꽃에 할아버지 한 분이 치매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잠이 낮에 계속 졸고 계시다가 저녁 되면 안 주무셔버려요. 거꾸로 뒤바뀌었어. 뒤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뭘 한 가지 수행을 집중을 하면 우리가 입볼 행론을 한다 그러면 입볼 행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이걸 독송을 해보고 안에 내용을 기억을 하고 내가 아이고 그래 이걸 다 부처님 될 때까지 보살 십지에 이럴 때까지 이걸 수행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라도 그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하는데 이게 점점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잘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두 가지는 되지 않는 법이다. 정지가 아닌 수번내는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앞에 지금 공부를 해 나가면 그게 이렇게 하면이에요. 이제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 공부는 암만 법문을 듣고 해도 잘 안 됐다. 그러면 안 한 거야. 별로 안 한 거야. 해더라도 잘못 듣고서 또는 정확하게 듣지 않고서 잘 모르는 방법으로 지 나름대로 해버렸거나 그러면 이게 성취가 잘 안 돼. 만약 우리가 감나무를 심은데 나는 지금 연상을 하기를 뭐라고 연상했냐면 대봉을 심어가지고 큰 홍시감을 겨울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대봉 감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감나무를 심어놓고 막 대봉 감나무로 자랑했는데 나중에 감 열릴 때 보니까 고염밖에 안 열렸다. 고염 알죠? 요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착각한 거죠, 그죠? 착각한 거야. 그러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다른 두 가지는 되지 않는 법이다. 다른 두 가지는 되지 않는 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두 가지는 안 된다. 이럴 때면 성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성취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장두감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안 열리면 고염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고염과 장두감이 같이 열린다. 그건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고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면 되는 거야. 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 싸우면 싸우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안 싸우면 안 싸우는 게 되는 거지. 싸우는 것도 안 싸우는 것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나요? 거지하고 부자하고는 한꺼번에 안 돼요, 그죠? 정지가 아닌 수번내. 아니, 수번내는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나지 않는다. 이 뭐냐면, 수번내는 뭐냐면, 자꾸 수번내라는 게 부정지야. 그게 뭐냐, 결국 번뇌를 계속 따라서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을 수번뇌라 그래. 그 번뇌를 따라가는 거. 괴로움을 자꾸 따라가는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나를 갖다 별로 좋게 안 대해주고 집안에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보면 성질을 내고 남편을 보면 나가라 그러고 싸움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겠죠? 이혼이지 뭐. 그렇게 시험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양반이 내가 집오고 들어와서 사는데 이런 불만 저런 불만 해가지고 보면 성질이 나고 또 집에서 안 들어오면 편하고 또 바깥에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바깥에서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계속 그 번뇌를 따라 그걸 생각을 자꾸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분노심이 일어나고 이걸 계속 그게 업이 돼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는 이혼이라는 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신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자꾸 번뇌를 따라감으로써 번뇌를 계속 일으켜서 결국 번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일이라 그래요. 응? 계속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가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그게 다 따라가. 그래서 성질이 한번 나면 그게 참 한번 일으키도 참 진짜 몸이 많이 피곤하고 나도 안 좋고 다 안 좋고 그냥 입도 바짝바짝 타고 상대를 보면 토끼 눈이 떠지고 그래서 안 좋다. 그만해야지. 그래야지. 성질 난다고 들어오면 또 성질 부리고 왜 또 성질을 안 끄쳐주고 가느냐고 또 성질 부리고 듣는 아침에 또 집에서 앉아서 성질 부릴 일을 또 파고 앉았고 또 전화를 해가 또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하면 지만 아주 달달달 지가 지 스스로를 볶아서 지가 고통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벌떡 일어났더라도 그게 자비심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 자비심으로 영감이 우리한테 우리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저렇게 술 먹는 것 때문에 저게 지도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질이 좀 덜 나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정지 바로 알아차림이 아닌 이 번뇌를 계속 따라서 가버리는 요것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정지가 아닌 수번뇌는 이렇게 함으로써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문장이 조금 좀 앞뒤가 이게 잘 안 들어맞죠, 그죠? 근데 이제
수번내, 번내, 그 부정지로 따라가지 않고 정지로 계속 행하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번뇌가 점점 사라지고, 그 번뇌가 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항상 바른 알아차림으로써, 이게 내가 순간순간 알아차림,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탐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분노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려지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여러 잡담이나 진기한 구경거리 등 이런 모든 일에 끼어들게 되거든 그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발 여러분 그 집에 잡지책 같은 거 일단 두지 마이. 잡지책. 그 좀 더 잡지가 뭐냐면 잡담이라고. 썰어도 날아도 가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빗자루로 썰어도 그게 안 가는 거고, 그게 후 불어도 잘 안 날아가는 이상한 후 불면, 우리가 그 오리털 이렇게 해놨다가 후 불면 훅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도로 대들고 도로 대들고 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잡담책 다 버리라고. 그리고 소설책도 좀 버리고. 소설이 전부 다 흑우거든? 근데 진짜 소설은 지가 지금 쓰고 있잖아. 진짜 소설은 여러분이 다 쓰고 있죠. 그죠? 안 쓰나? 그런 잡담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인간답게 가장 위대하게 사신 분이 성인들이니까. 성인들 얘기 좀 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대통령 같은 거 텔레비전 저 다 없애버려. 완전히 그냥 무슨 그 상업주의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무슨 이상한 얘기, 이상한 세상 뭔 세상? 그래 하여튼 이상 야릇해야 텔레비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세상이 굴절되고 좋은 반듯하고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 야릇한 것만 전부 다 내놓고 애들도 무슨 연예인이라는 것들 티를 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하다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생방송하다 옷을 다 벗어버리잖아. 그 얼마나 그게 이상한 짓거리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은 좀 안 해야 돼. 쓸데없는 잡담. 아이고 누가 어쨌다니 그 집에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들으니까 막 제발 그런 거 좀 보지 마. 그런 거 얘기하거나 그 잡담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그 듣거들랑 그냥 간세가 무살고 그냥 마음을 집중하고 빨리 안으로 돌이켜서 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자꾸 얘기 떠들어서 하거들랑 나중에 얘기하세. 그 별로 이익도 없는 얘기 그런단가. 누구는 막 그냥 누구는 땅을 어디다 얼마를 샀는데 얼마가 남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얼마를 샀는데 땅이 안 팔려가지고 2,000원 손해보고 봐. 또 너 잘잘하는 엉뚱한 쓸데없는 얘기 어디 가니까 옷핀이 굉장히 싸서 22개를 사왔는데 자리도 가서 옷핀 사서 그런 얘기. 옷이 어디에 얼마 세일을 하대. 지금 옷이 없어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시절되기 없는 잡담들 제발 좀 하지 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이 하나인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입이 하나인 것을. 입이 쌍나발이 돼버렸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앞쪽으로 이 말고 뒤쪽으로 저 말고 그러면 뒷꼭지 입이 하나 붙었다 하면 이건 보통 골치 아픈 얘기 아니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밥 먹을 때는 소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잠잘 때도 닫아놓고 안 하고. 잠잘 때 이거 하나 잠자고 이건 뒤에 주야로 이교대를 하면서 이 떠들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참 잘 만들어냈어. 요거는 안 떠들어도 되기 때문에 딱 입술 이게 잠금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코는 잠금장치를 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요거는 그런데 말썽을 안 부려요. 요게 코가 말해가지고 시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처님이 신구이 삼억 부른다니까. 입이 신구이 삼억 가운데 이게 제일 문제는 제일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구이 삼업 할 때 구업이 4가지야. 신업이 3가지고 의업이 3가지인데 이거는 구업은 4가지야. 악구, 양설, 망어, 기어자는 거죠. 4가지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뒤로 2개 붙었다 그러면 굉장히 요쪽으로 또 4가지 마르고 뒤로 4가지 마르면 8가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를 뚫어놓으면서도 콧구멍은 딱 그 냄새 맡는 거하고 공기 흡입하는 이 2개 기능밖에 안 줬거든요. 귀도 딱 소리 듣는 거 외에는 기능을 안 줬어요. 근데 입은 하도 요놈이 요망스러울 것 같아서 한 100개 기능을 줘버렸어. 숨 쉴 때 코 막히면 대신 쓰게 해놓은가. 이렇게 생각. 그죠? 그 다음에 먹으면서 맛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거, 그죠? 말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서 표정 짓게 하는 거. 요런 거 한 8가지 요 기능을 줬어. 그래, 한꺼번에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꼭 말할 때만 하라고 그래서 이게 말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몇백 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말이 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면 말도 못 해. 근데 이제 입술 잠금장치 하나, 이빨 잠금장치 하나, 그 다음에 혓바닥 잠금장치 하나, 그 다음에 안에 목젖 잠금장치 하나. 그래서 잠금장치를 전부 다 4개를 줬어요. 그 4개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소리 안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보물단지를 넣어놓은 보물함도 열쇠를 사중으로 채워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 사중으로 채워놓은 사람 있나 보다. 열쇠를 갖다 탁 열고 또 아래 또 하나 잠그고 또 하나 잠그고 또 하나 잠그고 보물함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 저거 한 2개 잠그거나 아파트도 뭐 한 2개 잠그거나 그러지? 근데 이거는 엄청 골치 아픈 거기 때문에 열쇠를 4개나 채워놓은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은 아주 성인들 얘기만 자꾸, 그래서 성인들 얘기가 처음에는 하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지 습대로 놔버리니까 자꾸 그래서 이 경을 읽어라 그랬어. 노는이 연불한다 그러지, 그지? 잡담하지 말고 연불하는 소리야, 이게.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명호를 생각하는 거, 다란이를 배우는 거, 경을 배우는 거 전부 다, 그런 거 전부 다 연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잡담할 시간 있으면, 그 좋은 밥 먹고 잡담할 시간 있으면 뭐 해야 돼? 부처님 말씀, 성인 말씀 얘기야. 그건 남한테 얘기할 때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 이쁜 립스틱 바르고 헛소리 하면 안 되겠잖아. 돈이 얼마짜리 립스틱인데. 그 비싼 밥 먹고 말이야. 그 엄마가 준 좋은 몸뚱아리 가지고 괜히 쉴 데도 없는 거, 엎짓는 거, 고통 일으킬 것만 주워 상교가 다니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옛날에 국회에서는 누가 그랬죠. 눈먼 발언했죠. 막. 미싱으로 그냥 꼬매 부르시면 좋겠다고. 하도 헛소리 서로 싸움하다가 그냥 저놈 입을 갖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다 난단 말이야.
쓸데없는 여러 잡담이나 진기한 구경거리든 그냥 구경거리도 그냥 눈이 획 팔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그죠? 요즘에는 뭐냐 그냥 질펀하게 재밌다 그래. 재밌는 게라는 게 결국 뭐야? 지 업에 맞아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 각설이 타령이 재밌어. 그 각설이 이쪽이죠. 응? 품바. 쉬고 들어간다. 그게 재밌어. 나도 반은 거진가 보다. 그러니까 구경거리를 보면 정신이 홀가닥 뺏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정신이 홀가닥 뺏기는 구경거리는 별로 좋은 게 안 돼. 그래서 혹시 그런데 가다가 끼어들게 되더라도 그게 애착을 가지고 정신이 그게 팔려버려서는 안 된다. 정신이 팔렸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응? 정신이 팔려버리면 잘못된 거야. 정신 팔리지 말아라. 이유 없이 흙을 파고 풀을 꺾는다든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다가도 열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일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땅을 끄적끄적 파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땅 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아.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 꼭 이거는 100% 이유 없지는 않지만 새만금 매립을 한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토가 모자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게 그 바다를 메꿔야 되겠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돈 주잖아. 쌀이 남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농토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대법원이나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냥 법 조문만 가지고 따지고 앉았지 정확한 어떤 실체, 진실에 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그 국책 사업을 하면서도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산이 수십 개가 달아나버리고 바다가 엄청나게 없어지는 고천지가 바뀌는 일을 하면서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땅을 파서 이유가 없는 바다를 메꾸는데 헛짓 어지간히 하고 앉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사람 쪽은 돈이 한 1억 5천 들어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 빨리 안 해야 나머지 돈도 허비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둘 다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길을 갔는데 잘못 간 길을 들어가가지고 잘못 간 길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힘드니까 그냥 계속 갑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에 도착하겠어? 그러니까 국가나 법이라는 것도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잘못 들어온 것인지 그걸 알지만 10년 전에는 그게 옳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안 맞으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여당이 전라북도에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표는 그렇게 썩은 표 얻어가지고 어디다 써?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게 기본적으로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단마기금이라는 게 있어. 단마기금. 3을 이게 삼배를 짜서 3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목포쯤 가가지고 3을 한 짐 짊어지고 이제 마른 3을 짊어지고 이제 3배 잘라고 3 있죠. 그죠? 그걸 짊어지고 오는 거야. 목포에서 여기까지 걸어올라 그러면 지게 짊어지고 걸어올라 그러면 한 보름 걸려서 짊어지고 왔어. 그런데 둔덕지에 도착하니까 닭지게를 딱 놓고 보니까 다리가 이게 큰 게 하나 있어. 거기 보면 검이 잔뜩 있어. 누가 밀수를 했는 거지. 누가 내보고 가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요 겁을 지고 가는 게 3을 수천 배, 수만 배보다 3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내가 목포에서 지고 온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아까운 공력이 들었는데. 그래서 겁을 내버리고 3을 짊어지고 왔어. 단막기금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많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잘못 사는 거다, 그러면. 그래도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거. 계속 그렇게 삽시다, 예? 그게 안 돼. 지금 우리가 흙을 파고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하는 생명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 지금 뭐 국가 주택공사 같은데 뭐 택지 개발한다고 계속 지금 우리가 봐보십시오. 저 돌산에 그 군내리 저 돌산 우두리에 그 지금 택지 개발해놓고 그 엄청나게 환경 파괴를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거기 지나갈 때 이쑤시개 공장이다. 전봇대만 그냥 쭉 세워놔. 그래놓고 거기다 청사 지어놓고 또 청사가 안 팔려서 3년 통합을 하고 나니까 3년 통합할 거로 논의가 있는 가족 가운데 또 청사 짓고 또 논의하는 가운데서도 또 무슨 체육관 짓고 체육관이 지금 여천에 거기 돌산에 있는 체육관 같은 거나 도서관 같은 거는 도서관은 뭐 직원만 몇 명 있고 누가 책 읽으러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 그 체육관 그거 누가 사용하겠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그 일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라는 것도 쓸데없이 돈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흙을 파고 풀을 꺾는다 이런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슨 그 나무를 벌치하고 풀을 갖다 깎아내고 또 땅을 갖다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 같은 게 얼마나 깨져. 또 이제 우리가 땅바닥에 그림을 이게 막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죠?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게 별일 없을 것 같죠, 그죠? 심지어는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다 그 막대기 끝에 쓸데없이 괜히 그리고 앉았는데 막대기 끝에 죽는 생명체가 몇 개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것도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몰라도 쓸데없이 그리고 앉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도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생계를 위해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생계를 위하고 또 다른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낚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낚시하는 것은 저들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남 죽는 걸 보고서 내 즐겁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낚시대를 끌어들이면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막 안 죽으려고 먹이를 갖다 쏟고서 꼴깍 잘못 먹으니까 낚시 바늘이 위에 탁 걸린 거야. 목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고기가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치면서 올라오는 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손맛이 좋대. 스포츠를 해도 왜, 이를테면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탁 동물을 쏴 죽이면서 동물이 그냥 그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걸 보고 한우성을 지르고 쫓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게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게 바로 된 일이냐. 또 도로를 닦으면서 동물은 아무 보호도 안 하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내 사람만 다니는 길에서 1년에 수만 마리씩 죽어나가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밤에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서 속력 특히 밤에 다니면서 내가 위험해서 속력을 낮추기도 하거니와 동물들 때문에 낮춰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길을 닦을 때 동물보호구역 해서 하고 밑에 동물통로, 이동로도 만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길만 조그만 속력 잘 나오게 생겼구만 휙 달리다 뱀이 또는 노루가 또는 고라니가 오소리가 또는 수다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에 적응이 됐겠어. 시속 100km, 120km, 130km 달리면 걔들은 저만큼 오는 것도 거리 측정도 못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나가면 다 깔려 죽게 돼 있어요. 또 동물들은 부상당하면요. 그 치유율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오염돼서 다 파상포로 다 죽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마저도 하면서 내가 낚시를 이게 공부하는데 그래 이게 낚시가 안 맞구나 중단해야 되고 그죠? 이건 안 맞구나. 심지어는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그림을 그리다가 막대기 끝에서 죽는 생명체가 얼마인데 내가 쓸데없이 괜히 그리고 앉았구나. 이걸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당장 그런 일들 갖다 손에서 딱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